검찰권을 어떻게 남용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를 나열했는데 기획수사, 제19 감싸기, 보복기소, 권한남용 이런 방식들로 검찰권을 남용해왔던 것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한 해가 지났으니까 전 나아졌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아진 게 아니라 더 심각해졌습니다. 윤석열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더 커지고 있고 검찰을 정말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검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번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정말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윤석열 본인 사건과 윤석열 가족 사건으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본인 사건에서는 2012년 7월경에 윤우진 뇌물 무마 사건이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 7월 달에 윤석열은 윤우진, 윤대진 검사장의 형이죠. 이 사람과 통화해서 변호사를 소개해 줍니다. 특수부 출신의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경찰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6번 반려됐고 최종적으로 2015년 2월에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묻힐 줄 알았던 사건이 결국에는 지금 다시 수사가 진행되면서 최근이죠. 10월 2일 날 윤 전 세무서장 윤우진 씨의 측근인 낚시터 운영업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 확인될지는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입니다. 이거는 뭐 장관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일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기관 고발이었던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무혐의 처리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수많은 펀드 투자 자금들이 몰려서 대형 펀드 사기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라임 술 접대 사건 은폐입니다. 이 사건도 잘 아시는 것일 겁니다. 라임 술 접대 사건 김봉현 씨가 폭로했는데 전현직 검사 4명을 술 접대했다라고 폭로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진술을 했는데 이 사건이 덮였죠. 그러다가 작년에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중에 일부만 기소되고 현직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재 시민단체 고발로 공수처와 검찰로 사건이 이첩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은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사과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판사사찰 문건입니다. 판사사찰 문건은 작년 11월에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이 부분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취임 시 기준 법원에 경희대학교 출신 부장판사급 이상 현황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왜 했겠습니까? 대통령과 같은 학교 출신을 왜 검찰이 따로 이렇게 부장판사급 이상을 현황을 모았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공판에 참고할 만한 자료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법부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뭐 여론을 조성하거나 불리한 여론 조성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사안이 2020년 12월에 서울고검 감찰부로 배당됐고 결국에 무혐의 처분됐죠. 이 무혐의 처분에는 지금 나와 계시는 조남관 원장님도 관여가 돼 있죠? 맞습니까?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저 무혐의 처분 말이죠. 네. 예, 최종적으로 제가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게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그 판사사찰 문건에 대해서 윤 총장의 징계 결정문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한 행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번 법원 행정처장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법관을 이해하고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해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준을 넘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법원 행정처에 이 정도 수준의 문건이 있냐라는 질문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판사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원도 만들지 않는 이런 수준의 문건을 검찰이 만들어 왔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법적 책임이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사건도 심각합니다. 한동훈 감찰 수사방해 사건입니다.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그 전에 그 대검에서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도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 3월 달에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을 만들었고 총장 장모 변호 문건 2가지 문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 역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손중성 검사 등이 만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것으로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생각됩니다. 네,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 감찰 수사방해 보여주시죠.
작년 4월경에 채널A 사건으로 한동훈이 그 감찰 대상이 되자 윤석열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감찰 착수하자 감찰 중단 지시합니다. 그리고 감찰 중단을 하면서 이 사건을 사실상 이제 대검 인권부로 넘겼다가 대검 인권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하자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사자문단을 소집 강행했다가 결국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통해서 중단이 됐던 일이 있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단순히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고발사주 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들에 비추어서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네, 고발사주 사건. 네, 고발사주 사건 다음 보여주시죠. 너무나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공수처의 수사 진행 중이니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도 필요한 부분이, 법무부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이런 사건의 판사 사찰 문건이나 총장 장모 문건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조남관 그 원장께서는 당시 대검 차장이었는데 이거 몰랐습니까? 판사 사찰 문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징계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무능했던 겁니까? 이것도 몰랐고 뭐 그것까지 제가 판단을 수사정보정책관이 본인에게 보고 안 하던가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죠. 한명숙 모혜중 교사 수사방해 사건 다음 보여주시죠. 이 사건 역시 검찰이 윤석열 총장 시절에 그리고 지금 앞에 계신 조남관 차장이었을 시절에 수사방해했던 사건입니다. 윤석열 가족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따라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에서 왕으로 군림한 것 같습니다. 이 손바닥에 왕자를 써놓고 이렇게 있는 게 검찰에서도 왕으로 군림했는데 나와서도 또다시 왕으로 군림하겠다 이런 정치적 야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헌정사에서 이런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곳은 오로지 법무부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책임 물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시죠. 김용민 의원님 지금 PPT를 잘 봤습니다. 어찌됐든 불거진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들까지 포함해서 역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겠고 이 부분은 법무부도 관계가 있는 만큼 제 소임을 다하려고 합니다.